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다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볼 건 봐야겠죠. 자, 유한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한양행, 현재 ESMO가 좀 개최가 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런 내용들이 뭐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결국 유한양행의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한 두 가지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 보면서 좀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한양행 개별 종목의 이 재료의 연속성을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분위기.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목요일 날 개장이 되는데, 참 오묘하게도 이 수요일에서 목요일에 넘어가는 새벽에 이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유한양행마저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급이 분명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 지수의 흐름에 외인들의 수급들이 또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든 매도가 들어오든 이런 식으로 수급들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지수의 흐름도 우리가 체크해 보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가 이제 기술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과 앞으로 지표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쉬시는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유한양행 좀 어땠습니까? 제 FDA 승인을 받고 나서 FDA 승인이라는 재료에 걸맞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기엔 좀 아쉽죠. 네, 막 20만원, 30만원까지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좀 아쉽게 현재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유한양행과 이 시장을 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혼조세로 들어서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많은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렇게 코스피 200에 현재 편입이 되어 있는 우리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이 지수의 하락이 이 외인과 프로그램 매도세가 어쩔 수 없이 이 추종에 대한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유한양행 장기적으로는 저는 아직까지 올라갈 구간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를 우리의 그 레이저 티닙과 이 아미반다파, 이게 타그리스와 상당히 비교가 되어 가고 있는 거야. 비교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충분히 더 좋은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밥에 대한 병역 임상 3상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FDA 승인까지 받았었고, 현재 이 45조 원에 대한 폐암 시장을 이 유한양행이 더욱더 잡아 나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2030년에 이 50억 달러 그리고 매출 전망이 기대가 되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또 로열티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할 거는, 제가 중요한 것만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아미반타밥에 대한 SC 이상 반응 감소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SC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FDA 승인에 대한 이 기대감, 결국 올해 말에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한 재료도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꽤 남긴 했지만, 아마 11월부터 여기에 대한 재료가 또 부각이 되어 가면서 우리 유한양행의 주가를 한 번 더 또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지금 병용요법이 아닌 이 단독요법에 대한 부분인데, 이 레이저 티닙과 타그리스에 대한 단독요법, 단독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보더라도 이 뇌전이에 대해서 앞으로 더 좋은 결과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ESMO에서 학계에서 발표가 되고, 그런 발표에 따른 데이터에 따른 앞으로 FDA 승인 신청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료는 아직 넘치고 넘쳤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유한양행이 현재 이것뿐만 아니라 임상 1상부터 해서 3상까지 아직까지 또 준비해 나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에 대한 재료나 모멘텀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는 부족함 없이 충분히
주가의 상승을 반영시킬 수 있는 재료들은 충분하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건 결국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 유한양행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중장기적인 흐름을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 혹은 이후에 더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사실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점 신호를 파악해 나간 다음에 고점 신호에서 비중을 줄이고 일단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타점을 봅니다. 이런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주가는 무조건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면요, 여기에 대한 물량들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개인의 매도세뿐만 아니라 이 주가를 누르려는 또는 지수가 하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런 조정 구간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유한양행이 앞으로 우상향이 확실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대응을 통해서 더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그냥 그러면 나는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뭘 귀찮게 대응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물론 수익을 좀 덜 적게 가져가더라도 그냥 나는 여기서부터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진짜 99% 이상 고점까지 못 끌고 갑니다. 네, 고점까지 못 끌고 가요. 그리고 고점이 와도 매도를 못 해요. 왜? 고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의 연속성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 재료의 연속성이 앞으로 터져주려면 시장 분위기도 좋아야 됩니다. 자,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결국 현재 우리가 목요일날 장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다 말씀드렸죠.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이제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또 펼칠지에 대해서 봐야 하는데, 이 금리 인하가 정말 오랜만에 그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B컷이냐 혹은 베이비컷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 현재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5.25에서 5.5% 수준으로 현재 8회 연속 동결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자, 보시는 대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면 현재 역대급으로 2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고, 현재 1,400원, 300원대 머무는 환율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외국인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저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거예요. 한편 연준이 B컷을 결정한다면 그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인 만큼 우리나라 경제 금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연말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125bp, 1.25포인트죠. 그리고 100bp 1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이 대다수인 만큼요, 연준이 이보다 낮은 금리 인하폭을 시사할 경우 시장 불안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금리라는 게 예전에 역사적으로 볼 때도 2000년대에도 지금과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6.5포인트에서 약 4년 동안 1.25포인트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5.25포인트에서 0.25포인트까지 인하를 했는데, 이때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급락. 자, 이런 급락이 왜 나오느냐면, 결국에 금리 인하라는 게 여러분들 경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B컷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금리 인하를 B컷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가고 있고, 현재 지수가 많이 하락한 만큼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단기적인 상승이 이 유한양행의 단기적인 상승으로도 저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유한양행이 현재 파이프라인이 좋다 한들 재료가 좋다 한들 이 지수의 큰 폭의 하락을 유한양행이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재료라는 거는 결국 공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공백 기간 동안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수급적인 측면을 볼 때 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런 매도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5거래일 동안 하루를 빼고는 대량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게 저는 목요일부터는 단기적인 상승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저항대가 과연 신고가를 뚫을지 안 뚫을지는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장 상황, 특히나 금리 상황, 그리고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재료, 이 모든 이런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목표가를 정해야지, 나는 지금 18만원에서 단기 매도를 할 거야, 나는 20만원에서 단기 매도를 할 거야, 이렇게 목표가를 정해두고 가는 그런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걸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보고 있는 이 차트, 제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 쓰는 차트를 보여드려 보자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이런 흐름 뒤에 한 번 더 빠지면 이 자리 혹은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저항대 구간을 다 잡아 드릴 거고, 실시간 장 중에 확실하게 유한양행이 어떤 고점 신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한양행이 우리가 진짜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스마트하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시장 분위기를 읽고 어떤 식의 지표들을 보고 또 어떤 식의 재료의 연속성과 일정들이 남아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한양행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상승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의 대응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앞으로 이런 시장 분위기와 앞으로 이런 타점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거니까요. 저와 함께 좀 도움을 받고 싶고 저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장중 매수 매도 타점들을 제가 잡아 드릴 거고, 그리고 시장 브리핑을 매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수요일에서 목요일날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개장을 하거든요. 자, 그럴 때 분명 또 트럼프나 이 해리스, 이 대선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확실하게 몰리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급등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급등주들에 대한 종목을 좀 선별해서 이 종목에 대한 리스트들을 우리 구독자분들 앞으로 이 추석 이후에 개장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종목 리스트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제공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유한양행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장중에 나올 수 있는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충분히 잡아볼 만한, 그리고 현재 섹터를 시장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들고 갈 만한 종목들까지도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도움들을 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제공할 거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010-2011-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국 타점을 잡아 나간다라는 거, 이 매수 타점을 잡는다는 거, 혹은 이 매도 타점을 잡는다라는 게 타점에 집중만 하기만 하더라도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하던 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 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 타점이 좋지가 않으면 나는 또 몇 년 동안 수익을 못 보는 게 또 주식시장 판이에요. 아시겠죠? 저희가 이런 흐름들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지수 선물에 대한 실시간으로 나오는 지표들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앞으로 여기 섹터들의 흐름들까지도 우리가 좀 같이 확인을 하면서 유한양행을 이끌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단기 고점을 확인을 하면서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복리로
복리로 더 크게 수익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추석 연휴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